안녕하세요, 장하나입니다. 스윙을 조금 더 편안하게 치려고 했던 게 조금 안 좋은 작용을 한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은 23년을 골프를 쳐오면서 제가 스윙이 그렇게 좋지는 않았지만 저에게 정말 최적화된 스윙을 하고 와서 19승이라는 승을 올렸을 텐데, 그거를 자만하고 다른 스윙으로 더 좋은 발전을 하기 위해서 욕심을 부렸던 게 좀 화근이 됐던 것 같고, 조금 더 편안하게 멀리 치려고 했던 게 욕심이 좀 화가 된 것 같아요. 아무래도 보면은 스윙을 바꾼다고 하더라도 기본적인 틀은 놔둔 상태에서 다른 걸 자잘한 거를 바꿔야 하는데, 그게 아니라 아예 큰 동작을 바꿔버리니까 이게 다 꼬인 거죠. 시작 부분서부터 마무리까지가 꼬여버리니까 긴장하면 이런 샷들이 이렇게 본능적으로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반응 속도가 확 나와야 되는데, 그런 것 또한 굉장히 무뎌질 만큼 다 무너졌던 것 같아요. 시작부터 끝까지가. 골프에서 어드레스가 가장 시작점이라고 하지만 공을 치기 위해서 가장 시작점은 탑스윙이거든요. 탑에서 어느 정도 준비가 돼야지만 구질을 좌우할 수 있는 게 나오기 때문에, 근데 이 탑스윙이랑 테이크백 자체를 바꿔버리니까 시작점이 이제 어긋이 나서 이제 마무리까지가 안 됐던 것 같아요. 그죠?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시는 게, 너가 말하는 22년 동안 그 스윙을 해왔는데 고작 1년 그렇게 바꿨는데 그게 쉽게 안 돌아오냐라고 많이 궁금해 하세요. 제가 망가지는 거를 못 느끼고, 그러니까 작년부터 조금씩 안 좋아졌던 것 같아요. 작년 스윙부터 쭉 돌아보면 지금 문제가 크게 보이는 것들이 작년부터 보이더라고요. 제가 작년 스윙을 봤을 때. 근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그냥 공이 좀 안 맞는가 보다 하고 의심을 하지 않고 지내왔던 게 화근이 됐던 것 같아요. 작년에 그냥 공이 좀 안 맞을 수도 있지, 뭐 잘 될 것 같은데, 이게 올해처럼 확 안 좋아진 게 보였으면 이제 문제다라고 느끼고 그걸 고치려고 했을 텐데, 그게 아니라 작년에는 조금씩 뭐가 어긋나듯이 안 됐었기 때문에 내가 뭐가 문제지 약간 이렇게 좀 의심도 없이 그냥 이게 문제인가 보다, 샷이 안 되네, 이 정도로만 가볍게 넘어갔던 게 올해 큰 그게 된 것 같아요. 구질이 많이 왔다 갔다 하게 되면 아무래도 선수 자체는 겁을 먹죠. 이 한타가 정말 중요한 시점인데, 드라이버가 이제 막 왼쪽 갔다가 오른쪽 갔다가 이게 격차가 너무 크다 보니까 한쪽으로만 미스하면 잡기가 되게 쉬워요. 근데 일로 가서 이쪽으로 안 가게 치고 싶은데 하면 우측으로 터지고 이렇게 해버리니까 혼돈이 오는 거죠. 세게 치면 칠수록 날리니까 약하게 치고 달래 치고 이러다 보니 거리가 점점점 주는데, 거리가 줄었을 때 세게 치는 거를 해서 강하게 치는 거라서 제가 내는 파워보다 120%, 200%를 쳐야지만 거리가 느는데, 그렇게 칠 수 없는 상황이 와버리니까 점점점 줄게 되는 거죠. 작년에는 솔직히 뭐 80대 타수를 쳐서 예선을 떨어지거나 그런 적이 없었기 때문에 한두 타 차로 계속 떨어지고 이랬기 때문에 좀 안 되네 싶었는데, 올해는 계속 80대 타수를 치고 올해 베스트 스코어가 2분이다 보니까 처음에는 좀 현실 부정을 했어요. 그냥 도망가고 싶고 시합도 하기 싫고 막 그렇게 계속 부정을 하다가 이걸 받아들여야지만 제가 좀 살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너 어차피 나가도 80대니까 기대하지 말고 나가라고 계속 저한테 메시지를 주면서, 어차피 예선 떨어질 거니 네가 이번 시합에서 예선이 아니라 너에게 얻어가는 거 하나라도 가져가자라고 해서 조금씩 좋아져서 70대로 들어왔고, 좀 웃기죠. 19승이라는 승이 있는 선수가 70대 들어왔다고 안정을 찾고 기분이 좋아진다? 근데 이게 어떻게 보면 모르시는 분들은 진짜 쟤 이상해졌나? 이렇게 싶은데, 그게 좋아지고 있다는 증거로 선수한테 다가오면 그만큼 기쁜 게 없거든요. 제가 원하는 샷이 나오고 18일 동안 단 한 개도 없던 샷들이 조금씩 한 개, 두 개, 다섯 개 이렇게 늘어나면서 이제 좀 희망이 보인다?
희망의 불씨가 보이면 선수는 언제든 치고 올라갈 수 있는 준비가 돼요. 근데 올 전반기에는 희망의 불씨조차 아예 그냥 성냥개비로 붙일 수 없는 정도로 무너졌었기 때문에 그냥 관두자라고 싶었는데, 제가 지금까지 해온 걸로 봐서는 제 자존심으로서는 도저히 용납이 안 되더라고요. 네가 이렇게까지 무너졌으면 한 번에 일어나고 관둬야 돼, 이렇게 해서 계속 끌고 왔던 것 같아요. 시합을 뛴 거는 솔직히 자존심은 아니고요. 올해는 어차피 안 될 거라는 거를 기존 베이스로 출발을 했기 때문에 성적에 대한 자존심보다는 스폰서에 대한 예의였던 것 같아요. 메인이 없긴 했지만 그래도 메인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서브랑 의류랑 이렇게 다 지원을 아낌없이 해주셨기 때문에 솔직히 이제 나가면 기자 삼촌분들이랑은 많이 안면이 있으니까 지나가다가 생각나면 사진도 찍어주시고 생각나면 기사 올려주시고, 이런 부분들이 솔직히 제가 성적이 안 나서 언론에 노출되지 않은 부분을 그런 걸로 채워드릴 수 있다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무리를 해서라도 시합을 나갔었고, 그렇게 나가면서 얻어오는 것들이 하나씩 있었기 때문에 쉽게 못 놓고 계속 무리하게 진행을 했던 것 같아요. 루틴을 지금 22년, 21년 동안 단 한 번도 바꾼 적이 없거든요. 거의 22년을. 근데 올해는 루틴도 바꿔봤고 빈스윙도 안 하고 쳐봤고, 저는 항상 아침에 몸을 풀고 나가야 되는 선수 중 하나예요. 왜냐면 잔부상이 계속 있었기 때문에. 근데 연습도 안 하고 나가보고, 시합 전날 그냥 연습 안 하고 편안하게 놀아도 보고, 아침에 7시에 나가서 저녁 6시, 7시까지 연습도 해봤고, 다 해봤어요. 다. 정말 모든 걸 다. 그냥 골프 생각도 안 해보려고 해보고. 근데 그런 게 문제가 아닌 것 같더라고요. 올해는 그냥 뭘 해도 안 되는 해였어요. 골프뿐만 아니라 모든 것들이 다 안 풀리는 해. 근데 그거는 제가 봤을 때 잘 됐을 때 그 효과를 많이 느낄 수 있는 거고, 안 될 땐 뭘 해도 안 돼요, 솔직히. 그래서 탄산 같은 경우에도 최대한 스트레스를 줄여보려고, 예전에는 저한테 이거 하면 안 돼, 이렇게 하면 안 돼, 여긴 가면 안 돼, 이건 먹으면 안 돼 했던 것들을 오히려 올해는 좀 풀어주려고 했던 것 같아요. 올 시즌 초반에도 제가 원래 단 거를 잘 안 먹는데 이제 이게 막 극도한 스트레스를 받다 보니까 단 거를 먹더라고요. 아드레날린이 필요했는지 당 보충을 계속 하더라고요. 이제 체력이 떨어지니까. 근데 이제 아버지가 원래는 그거를 못 먹게 했었어요, 단 거를. 근데 아무 말씀 안 하시더라고요. 연습을 안 해도 아무 말씀 안 하시고, 아버지도 많이 바뀌려고 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 너가 안 되는데 오죽하겠냐, 그래 네가 해보고 싶은 대로 해봐라 라고 했던 것 같아요. 제 자신을 내려놓는 게 가장 힘들죠. 근데 그 제 자신을 어떠한 식으로 포장을 했느냐에 따라서 힘들기도 좀 크고 작고 그런 것 같아요. 저랑 이제 친한 언니들, 이제 저랑 나이 차이가 많이 나는 언니들이 항상 저한테 하는 말이, 너는 우승을 하기 전이랑 하고 나서랑 행동이 똑같아서 좋다라고 얘기를 하셨던 적이 많거든요. 그래서 저는 막 뭐 누구를 내가 쟤보다 잘하는데 왜 이러지? 이런 적은 없었던 것 같고, 그냥 저는 제 자신에 대해서 평가나 점수 매기는 게 굉장히 야박했어요. 압박을 제 자신한테 엄청 줬던 사람이어서 그걸 내려놓기가 쉽지 않았어요. 제 실수를 받아들이는 인정이 엄청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정말 아이언샷이나 드라이버샷이나 좋았을 때에도 5발 안에 붙여도 저는 만족하지 못했었거든요. 네가 뭔데 이런 공을 쳐? 약간 이런, 네가 왜 이런 공을 쳐? 약간 이런 게 되게 심했어요. 너는 왜 갑자기 이런 생각을 해? 약간 저한테 계속 채찍질을 하면서 좀 그랬던 것 같아요. 프로님이 그런 얘기를 많이 하셨어요. 네가 너의 그 만족도가 높았던 사람인데 지금 네 샷에서 그 만족도를 원하면 너가 잘못된 거야. 내려놔. 계속 내려놔 하는데 쉽지 않죠, 아무래도. 드라이버도 솔직히 안 나갔던 거리가 아닌데 파4에서 투혼도 못 시킬 정도로 거리가 안 나와버리니까 그거에서 또 자존심이 스크래치가 나고, 근데 그걸 후반기에 많이 내려놓으면서 엄청 좋아졌어요. 좀 플레이도 편안해지고 제 자신한테 받는 스트레스도 많이 줄어들었던 것 같아요. 힘들죠, 슬럼프가. 그런 생각도 해봤어요. 전반기엔 너무 안 되니까
아 진짜 그냥 차를 어디 갖다 박아서 사고를 내서 어쩔 수 없이 한번 쉬어볼까? 계단에서도 한번 굴러볼까? 이 생각도 해보고 그냥 정말 어쩔 수 없이 쉬게끔 저를 만들고 싶은 거예요. 진짜 연습을 주니어만큼 하니까 하고 갔는데도 안 되니까 이제 이 정신이 막 힘든 거죠. 패패해지고 막 안 좋은 생각만 하고 어디 하나 부러져서 진짜 어쩔 수 없이 한번 쉬어보고 싶다라는 생각도 했는데 좀 무섭더라고요. 다치는 게. 선주 언니가 진짜 많이 도움을 줬었거든요. 연습장에서 프로님이 저를 계속 멘탈을 고쳐주시고 공신 연습 나가면 선주 언니가 계속 옆에서 해주니까 언니 도움도 많이 컸던 것 같아요. 언니가 혼내기도 하고 쓸데없는 생각하면은 엄청 뭐라고 하기도 하고 반면에 야 네가 90개를 치고 100개를 쳐도 장 하나가 어디는 안 가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있고 어쩔 때는 너 그런 쓸데없는 생각할 거면 그냥 치지 마 시합 하지 말고 가 이런 얘기도 하고 저보다 구력도 많고 승수도 많으니까 그만큼 시련도 많았겠죠. 그러니까 언니가 그런 조언을 해줬던 것 같아요. 이제 제가 작년까지만 해도 꾸준히 언론에 나오고 TV 중계에도 나왔었는데 이제 안 나오니까 괜한 오지랖이신 건지 전 잘 모르겠는데 요새 시합 안 나가?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고 은퇴했냐고 물어보시는 분들도 있고 저번에는 저한테 말씀을 하셨는데 너무 상처여가지고 너무 접고 싶은 거예요. 그날이 저한테 뜬금없이 딱 오셔서 근데 요새 왜 그래? 이렇게 하시는데 전반 끝나고 이제 한 20분 정도 쉴 텀이 있는데 뜬금없이 오셔서 그래 버리니까 이게 너무 상처인 거죠. 저한테는. 아, 전 뭐 그러고 싶어서 그래요. 이렇게 막 얘기도 하고 싶은데 저희는 말을 함부로 했다가는 안 좋은 이미지로 소문이 나버리니까. 근데 어떻게 보면은 선주가 그냥 사람인데 보여지는 성적이 중요한 게 운동선수다 보니까 그런 것들이 있는 것 같아요. 사람이면 언제든 성적이 안 좋을 수도 있고 좋을 수도 있는데 왜 항상 좋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지? 10년 동안 우승을 해왔는데 누가 알아봐준 사람도 없었는데 이제 와서 성적이 안 나니까 왜 와서 그렇게 하시는 거지? 라는 생각도 해봤는데 그것도 관심이라고 생각하고 감사하게 생각은 하고 있지만 그 순간에 화가 나는 건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정말 화가 나거든요. 저도 미치겠는데 저만큼 아시겠냐고요 막 이러면서 속으로 아 진짜 너무하신 분들이 많아요. 그냥 생각 없이 얘기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네, 그 얘기 들었어요. 그 여름에 제주 삼다수대 이렇게 삼다수대 네, 그 이제 저기 1라운드 네. 그 80다 네네 자동으로 네 컷이 됐을 때 네. 협회 직원이 내일 안 나오셔도 됩니다. 아, 근데 그건 제가 물어봤어요. 혹시 그 자동 컷 성적이 몇이에요? 라고 해서 88입니다 프로님 내일은 안 나오셔도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물어봐서 말씀을 해주셨던 부분이라서 그거는 그냥 무덤덤하게 넘어갔던 것 같아요. 협회 직원으로서 공지를 해야 되는 부분이니까. 네. 그게 제일 컸던 것 같아요. 심리 상태에 가장 큰 영향을 준 것 중 하나. 왜냐면 당연히 올해 재계약을 할 줄 알았고 갑자기 통보를 받아가지고 안 하겠다고 BC에서 성적이 후반기에 안 났으니까 어쩔 수 없다라고 느끼지만 조금 서운하기도 했죠. 섭섭하기도 하고 서운하기도 하고 첫 시합에 첫 티샷을 나갔는데 앞에 스폰서 호명이 없이 이름이 불려진 게 처음이다 보니까 그게 힘들었던 것 같아요. 자존심도 좀 구겨졌고 자존감도 좀 많이 낮아지고 이게 아무래도 뭘 달고 나갔을 때 그 임하는 태도랑 갑자기 없어졌을 때 그 약간 제가 느끼는 공기? 그런 게 많이 달라서 그게 좀 가장 컸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저희 이제 LPG, KLPG 선수들을 후원하는 회사가 많이 없었잖아요. 시합도 뭐 12~13개밖에 없었고. 근데 요즘에 워낙 회사들이 많고 한데 그 와중에 내가 선택이 왜 안 됐지? 요즘에 그런 게 더 큰 것 같아요. 성적이 안 나니까 제 진짜 사람이 가려져요. 네, 정말. 사람이 바닥으로 한번 찍으니까 아, 저 사람이 진짜 내 사람이구나
라는 게 좀 많이 구분이 되더라고요. 아, 쟤는 내 사람인 줄 알았는데 아니었구나. 태도가 완전 달라지다 보니까. 제일 큰 거는 메인이 아니라 이제 서브 스폰서들이 메인이 없는 선수를, 성적이 없는 선수를 믿고 그래도 해주신 거. 후원해주신 게 정말 감사하고, 선수 중에는 선주 언니가 가장 크죠, 저한테는. 선주 언니가 안 맞았을 때보다, 잘 맞았을 때보다 그게 없이 그냥 똑같았어요. 항상. 뭐 더 잘해주거나 더 신경을 안 쓴다거나 이런 거 없이 정말 한결같은 게 저는 너무 감동이었고, 그래서 제 인생 멘토 같은 느낌? 그런 사람이고, 솔직히 저희 프로님도 그렇고 캐디 오빠도 그렇고 성적이 안 나면 포기할 수 있는 부분이에요. 그거는 제가 감당해야 되는 부분이고, 근데 뭐 단 한 번도 그런 얘기 없이 제 옆에 있었어요. 특히 캐디 오빠 같은 경우에는 워낙 경력이 많은 오빠다 보니까 당연히 다른 선수를 잡을 줄 알았거든요. 저는 전반기에 그렇게 안 됐을 때. 근데 다른 선수랑 컨택도 안 했어요, 오빠가. 그냥 저한테 그랬어요. 오빠도 오기가 있어서 너 되살아날 때까지 난 네 옆에 있을 거야 라고 얘기를 하면서 계속 저한테 긍정적인 말만 하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일 큰 힘이 됐고, 프로님도 원래 공식이나 이런 걸 잘 안 가시는 분인데 일부러 먼저 말씀하시면서 더 오시려고 해주시고, 네, 해주시더라고요. 그때는 이뤄놓은 게 없었고 지금은 이뤄놓은 게 너무 많으니까 잃을 게 많은 거죠. 사회 초년생? 이거 지금은 어떻게 보면 회사 대표나 다름없는 거니까 잃을 게 많아서 조금 더 심적 부담이 크고, 그때는 믿져야 본전이다 약간 이런 마음으로 좀 덤비면서 도전하니까 쉽게 나왔던 것 같은데, 지금은 뭐 하나 쉽게 도전하기에도 나이가 너무 많고 이뤄놓은 것도 많고 그러다 보니까 좀 그런 것 같아요. 그게 많이 차이 나는 것 같아요. 정말 정상에서 밑으로 바닥을 치는 거랑 바닥에서 그냥 바닥으로 다니는 거랑은 천지 차이죠. 그쵸. 원리건 필요하죠. 일단 스윙을 고치지 않을 것 같아요. 스윙을 고치지 않고 조금 더 제 스윙을 단단하게 만들려고 노력을 할 것 같아요. 그게 가장 커야 돼요. 영구 시드가 원래 20승이었잖아요. 근데 그게 30승으로 바뀌면서 조금 삶에 대한 목표도 좀 떨어지다 보니까 간절함이 많이 덜했던 것 같아요. 1승만 더 했으면은 영구 시드였는데 그게 이제 무너지니까 좀 목표? 단기적인 목표가 사라져서 그랬던 것도 있었던 것 같고, 우승은 무조건 할 거예요. 내년이나 뭐 내년이 아니더라도 솔직히 은퇴는 우승은 무조건 하고 할 거예요. 네, 그게 마지막 자존심, 정말. 뭐 많은 생각을 하죠. 여러 가지 라인으로. 우승하면 근데 그만하고 싶어요. 네, 너무 힘들었고, 우승을 하고 그 시합에서 은퇴를 하는 게 아니라 우승을 한 해에 마무리를 할 것 같아요. 네, 정말 그 정도로 간절하고, 그 간절함이 이렇게 힘든 건지 몰랐죠. 너무 쉽게 공을 쳐왔어요. 언니가 그러더라고요, 저번 주에. 언니 골프 진짜 너무 힘들고 진짜 버리고 싶어요 막 이렇게 얘기하니까, 야 네가 지금까지 쉽게 쳐온 거야. 골프 원래 어려웠어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어려운 스포츠예요, 솔직히. 고기도 먹어본 놈이 먹는다고. 우승을 한 번 산 선수는 잠재력이 있어요, 무조건. 그럼 저는 제가 저를 믿을 수 있는 유일한 거예요. 지금 시점에서 제가 가장 좋은 건 코스에서 샷이 삐뚤어 갔다고 해서 포기하지 않는 거. 어떻게든 세이브를 하려고 눈에 불을 켜고 아직 눈에 살기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갤러리를 하면서. 마지막까지 제가 진짜 물고 뜯는 거를 아직 버리질 못해서 그게 그나마 희망이라고. 그래서 우승은 할 것 같아요. 잠재된 능력 아직 저는 믿습니다. 아무렇지도 않아요. 정상적이에요. 지극히 정상인이에요. 뭐 거리는 예전만큼 나간다고 하면 거짓말이고 시합보다는 20은 더 나가는 것 같아요.
일단 기술적인 면에서는 숏게임이 엄청 좋아졌어요. 퍼터 1위더라고요, 제가. 골프 코스를 보는 시야가 엄청 넓어졌어요. 예전에는 진짜 무슨 경주마처럼 이렇게 딱 모으고 갔었는데 지금은 좀 넓게 볼 수 있는 그런 선수가 된 것 같고, 계속 아이언샷이 제가 그린 적중률이 3위에서 내려오질 않았었기 때문에 이렇게 치면 이렇게 미스할 거다라는 지식이 많이 없었거든요. 정보도 없었고. 근데 그러한 정보들을 굉장히 많이 얻어가는 것 같아요. 안 맞았을 때 이러한 상황에서 이런 샷이 나올 수 있구나, 이런 스윙 느낌에 이런 샷이 나오는구나, 이게 가장 많았던 것 같고, 그게 가장 큰 것 같아요. 저 사진 찍는 거 좋아하고요. 카메라를 한 6년 전에 사가지고 찍는 거 좋아하고, 조용한 데 가서 있는 걸 좋아해요. 당일치기 캠핑 같은 것도 좋아해서. 근데 막 캠핑 도구를 저 사진 찍는 거 좋아하고요. 카메라를 한 6년 전에 사가지고 찍는 거 좋아하고, 조용한 데 가서 있는 걸 좋아해요. 당일치기 캠핑 같은 것도 좋아해서. 근데 막 캠핑 도구를 요란하게 사거나 막 그런 건 아니고 그냥 장작 사다가 그렇게 불멍하고 이런 걸. 요즘에는 정신적인 체력 요소가 너무 빠지다 보니까 몸으로 하는 거는 조금 못 하겠더라고요. 원래 잠도 많이 없었는데 요새 좀 시간만 나면 자려고 하고 그런 게 좀 강해지더라고요. 딱히 생각해 본 건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골프 선수가 되게 어떻게 보면 그냥 여자로서 살아가는 거는 솔직히 불쌍하고, 선수로서 살아가는 건 진짜 행복하거든요. 왜냐면 골프 말고 할 줄 아는 게 없어요. 저희는 평생 골프만 해왔기 때문에 지금은 그냥 골프밖에 생각이 없고, 또 안 되는 시점이다 보니까 내년에 또 중요한 해라서 좀 골프가 우선인 것 같아요. 결혼은 아직 생각 없고, 요새 또 워낙 늦게 하는 추세다 보니까. 남자친구요? 근데 저 이상하게 자꾸, 전 남사친이 되게 많거든요. 같이 밥 먹을 수도 있고 한데 꼭 밥 먹으면 소문이 이상하게 나요. 너 남자친구랑 있는 거 봤어? 막 이러고. 남자친구가 누가 있지? 막 이러면서 누가 저보고 너 결혼해?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뭔 소리야? 뭐 니물 봐야 뽕을 따지, 뭐 남자도 없는데 결혼을 해? 이랬더니 아니 너 청첩장 돌린다고 누가 얘기하더라. 해서 야, 그거는 내가 아니라 그냥 동명이인 아니까? 근데 레슨하는 친구인데 회원님이 뭐 얘기를 했는데 제가 봤을 때 동명이인 같아요. 네, 그래가지고 그 얘기 듣고 섭섭하다는 거예요. 자기한테 청첩장 안 준다고. 결혼을 안 하는데 무슨 청첩장이냐. 아직은 생각 없어요. 하면은 36? 네, 그 정도 생각해가지고 아직은 저 혼자 노는 게 재밌어요. 제 친구들 만나고 그런 게 재밌는 것 같아요. 저는 박세리 프로님이, 저희가 솔직히 길이 이제 레슨이나 골프 중계권이나 골프 레슨밖에 없었잖아요. 근데 지금 정말 많은 길을 열어주셨잖아요. 예능도 그렇고 유튜브도 그렇고. 저는 그 박세리 프로님처럼 하고 싶어요. 방송도 하고 싶고 예능도 한번 나가보고 싶고, 누구보다 잘할 자신 있거든요. 체력도 떨어지지 않고. 그래서 방송 쪽으로 한번 가보고 싶습니다. 솔직히 저는 기록을 생각하고 싶지는 않아요. 총상금이라는 금액도 내가 1위야 라서 좋은 게 아니라 야, 돈 많이 벌었다, 이게 좋은 거지. 저는 그 기록엔 연연하지 않아요. 솔직히 순위에 연연하다 보면 너무 힘들어요. 인생이 비참해져요. 자꾸 그 숫자에만 쫓아가다 보면 골프를 행복하게 칠 수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느 순간 상금왕, 대상 포인트 이런 거 말고 다른 기록들이 올라오면서 더 기록에 집착을 하게 되는 것처럼 분위기가 조성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예전에도 상금 랭킹이나 뭐 대상 포인트나 이런 거에 연연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어릴 때는 물론 이제 해보고 싶으니까 그랬었는데 LPGA에서 한국 복귀하면서 그게 가장 큰 배움이죠. 그때 제일 컸죠. 아니, 상금이 뭐가 중요하고 순위가 뭐가 중요해? 그냥 나만 행복하면 되는 거 아닌가? 약간 이렇게 되는 것 같더라고요. 욕심나는 거는 행복하게 골프를 치고 싶어요. 제 마음이 골프장 나가면 행복한 사람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게 가장 큰 목표예요. 정말 제 인생에서. 그럼요, 행복하죠. 미국에서는 이제 우승을 하면 일요일날 시합이 끝나면
그날 저녁 비행기를 타고 다음 시합장을 넘어가든지 아니면 그 다음날 새벽 비행기를 타고 넘어가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제 자유시간도 없고 그 미국 지역을 다 돌아다니면 여행할 곳이 진짜 많거든요. 근데 여행을 할 수가 없어요. 월요일부터 공식을 치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데 한국에 돌아오니까 일요일날 시합 끝나면 월요일날 쉬고 월요일날 쉬어서 전화 한 통 하면 애들을 만날 수가 있고 좋아하는 강아지도 계속 옆에 끼고 있을 수 있고 엄마 밥도 먹을 수 있고 너무 좋더라고요. 골프 선수 아니신 분들이 봤을 땐 진짜 소소한 거잖아요. 사소한 거, 소소한 거. 친구 만나고 쉬고 근데 저희는 그게 진짜 큰 거거든요. 근데 그런 게 그냥 행복이죠. 비시즌 되면 엄마가 한 일주일을 밥 진짜 열심히 잘해주시거든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근데 한 일주일 지나면 밥 나가서 안 먹냐고 물어보시더라고요. 귀찮으시니까. 시즌 때는 월요일만 밥 해주면 됐는데 비시즌 때 월화수목 금토일을 해줘야 되니까 우리 외식 안 해? 이렇게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도 재밌고 엄마 밥 먹으니까 좋고 그런 것 같아요. 한국에 복귀해서 그 해에 여름인가 가을이었나? 엄마 아빠랑 일본 갔어요. 태어나 처음으로 해외를 골프차 없이 간 거예요. 2박 3일. 그때 갔고 겨울에 한 번은 꼭 엄마 아빠랑 속초 가려고 하고 속초에 이제 친한 골프 치는 동생이 있다 보니까 꼭 가려고 하고 그런 것 같아요. 저는 돈 관리를 안 하고 전 용돈 받아 쓰는 입장이라서 엄마가 다 잘 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저 백화점 가서 최고 돈 많이 써본 게 100만 원이에요. 그것도 코트 하나 살 때 그 정도? 뭐 물건으로 남겨도 좋긴 하겠지만 저는 먹는 게 남는 거라 생각해요. 제 자신한테 돈을 쓴다면 한 달 동안 전국 일주 하고 싶어요. 저희가 전국적으로 시합을 다니기는 하지만 여행을 간 적이 없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저희에게 상을 주고 싶어요. 돈이 굳이 쓰고 싶다면. 기부를 지금까지 거의 6억 정도 했고 푸르메 재단에만 지금 4억 넘게 했고 작년에 보건복지부 장관상까지 받았고 근데 저는 이제 기부를 했을 때 언론 플레이를 안 했었기 때문에 많이 노출이 안 됐을 거예요. 근데 작년에 제가 왜 그거를 기사를 한번 냈냐면 어떤 분이 저한테 야 너는 돈 모아가지고 왜 기부도 안 해? 이러시는 거예요. 갑자기 아플런가 봐요. 거기서 기분이 확 나쁜 거예요. 나는 억 단위를 했는데 왜 알지도 못하는 사람이 저런 얘기하지? 그래서 아빠한테 아빠 이거 언론화 한번 해 이래가지고 한 번 냈던 것 같아요. 지금 푸르메 재단의 고액 기부자 미라클스 멤버라 그래서 그걸로 돼 있어요. 저희가 고깃집을 오래 했었거든요. 3년? 아버지가 일주일에 2번 정도 강남보육원 아이들을 다 데리고 와서 그때 근데 제가 초등학교 때여갖고 기억이 안 나요. 봉고차로 한 2번 정도 왔다 갔다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애들 생일 파티 해주고 고기 먹이고 그래서 아빠가 대통령 표창장 한번 받았을 거예요. 점심시간 좀 지나서 저희 가게가 백반으로도 되게 유명했었거든요. 고깃집 말고도. 그래서 그 시간이 살짝 지나면 이제 한가하니까 그때 이제 애들 데리고 와서 밥 먹이시고 선물 준비해 주시고 근데 제가 이제 골프를 본격적으로 한 게 이제 5학년 때부터니까 저를 이제 따라다니시니까 그게 이루어지지가 않잖아요. 아버지가 항상 운전해서 왔다 갔다 했는데 그래서 어머니가 따로 기사를 해서 하시다가 좀 힘들어서 좀 아쉽게 그거를 이제 못하게 되셔서 제가 프로 와서 좀 영향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약간 낯간지러워요. 막 사진 찍고 막 이런 게 뭐 고액 기부자님 해가지고 막 저한테 해주시는데 저는 그냥 하나라고 불러주셨으면 좋겠는데 가면 너무 감사하게도 막 그렇게 하시니까 저한테 막 근데 제가 더 해드리고 싶은데 능력이 또 그만큼 안 되니까 또 아쉽고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올 겨울에는 연탄 봉사도 너무 해보고 싶고 강아지들 이제 보호소도 한번 가서 봉사해보고 싶고 체력 좋은 거 어떻어요? 슈시즌인데 그런 데 가서 써야지. 한번 저랑 뜻 맞는 선수들 모아서 뭐 몇 명 아니더라도 2-3명만 해도 같이 가는 것도 되게 뜻깊을 것 같아요. 골프랑 연관된 데 말고 진짜 필요로 하는 사람들 저희끼리 돈 모아서 어려운데 기부해도 되고 그런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때 가요. 더 빨리 갈 수도 있고.
프로님은 12월 18일날 들어가자고 하는데 그래서 저는 너무 쉬는 시간이 없어서 저는 항상 그 해 마지막 날을 부모님이랑 보내거든요. 항상 제 아이 종소리를 항상 들어요, 엄마 아빠랑. 그래서 그거는 하고 가야 될 것 같아요. 네. 아빠가 있으면 편한 게 있고 불편한 것도 있고, 뭐 혼자 다니면서 솔직히 불편한 것보단 편했던 게 많은 것 같아요. 아무래도 제가 원하는 스케줄대로 움직일 수 있고, 근데 아빠는 저랑 거의 23년을 같이 다니시면서 제 패턴을 누구보다 잘 아시기 때문에 괜찮았던 것 같아요. 아빠가 없어서 불편한 거는 이제 시합 전날 챙겨주는 거, 모든 걸 제가 다 해야 되잖아요. 간식서부터. 근데 아빠가 있으면 저는 그냥 잠만 자고 눈 떠서 공만 치면 되는데, 그런 것들 대견해하진 않으시는 것 같고, 제가 혼자 다녀보겠다고 얘기를 했었을 때는 서운함? 왜 너가 혼자 다니려고 하냐, 이제 머리 컸다고 아빠를 이제 같이 안 다니려고 하냐, 이렇게도 생각하셨을 것 같아요. 네, 제 생각에는. 서운한 티를 내시지만 그게 좀 과정인 것 같아요. 왜냐면 제가 너무 제 스스로 할 줄 아는 게 골프밖에 없다 보니까 좀 제 스스로 뭔가를 해보고 싶었어요, 올해는. 혼자 이겨내보고 싶었고, 그리고 아빠랑 같이 있으면 성적이 안 났을 때 괜히 아빠한테 화내고 짜증내는 것도 제가 너무 스트레스를 받아서 굳이 그렇게 안 해도 되는데, 저도 모르게 이제 화가 나 있고 막 이러다 보니까 저도 모르게 언성이 높아지고, 이런 부분들이 죄송스럽고 이게 왜 그랬지라는 후회가, 그것도 스트레스로 다가오더라고요, 저한테. 그래서 조금 그 스트레스를 줄이기 위해서 좀 혼자 다니려고, 아빠는 마음 아파도 난 이렇게 해야겠다라고 느꼈던 것 같아요, 그게. 네. 엄마가 가장 힘들어 하셨던 것 같아요, 아빠보다는. 네. 아빠는 좀 답답해 하시고 화가 나시는 게 좀 많았던 것 같고, 엄마는 이제 실제적으로 골프를 잘 모르시고 이제 성적만 보셨던 분이니까 모임 같은 것도 잘 안 나가시려고 하는 거 보면 좀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안 된다고 자꾸 주변에서 걱정하는 말투인데 그것도 싫으신 거죠. 저도 그렇고 그냥 모른 척하고 아무렇지도 않게 해주시는 게 가장 좋은 베스트인데, 이제 그분들은 걱정해준다고 이제 걱정말로 뭐 어디가 아프냐 뭐 그런 말씀 하시는데, 그게 오히려 조금 더 독이 되는 것 같아요. 부상은 좀 훈장 같은 것 같아요, 저한테. 그만큼 열심히 해왔고 열심히 달려왔기 때문에 얻어지는 결과라고 생각을 하고, 부상 같은 경우에는 안 아프다고 하면 거짓말이고요. 이 통증을 조절하는 게 많이 익숙해지고 또 많이 좋아졌기 때문에 부상으로 인해서는 좀 발목 잡히는 거 없는 것 같은데, 기분이 많이 안 좋아지고 이러다 보면 통증을 유발하는 그런 게 나온대요, 몸 안에서 호르몬 자체가. 그래서 아픈 부위로 더 신경이 많이 가서 더 아프게 된다고 하는데, 그러니까 올해는 아킬레스 건염이 조금 있었어가지고, 왜냐면 공이 삐뚤어 가면 산으로 다니잖아요. 그러니까 남들보다 산을 더 탔기 때문에 더 아픈 거 아니었나 그런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부상은 뭐 한결같을 것 같아요. 언제나 아프고 언젠 또 안 아플 수 있고, 요맘때가 가장 아파요. 10월, 11월 추워지니까. 네. 언제나 돌아올 수 있는 출발선이자 안식처? 가족은 일촌이잖아요. 제가 설령 막말로 살인을 한다고 해도 편을 들어줄 게 가족이고, 아픈 걸 털어놨을 때 진심으로 야단을 칠 수 있는 게 가족 아닐까요? 가족은 위로를 하지 않아요. 야단을 치고 혼을 내지. 채찍질을 하는 게 가족이니까. 그리고 그 채찍질을 받아들일 수 있는 게 가족이기 때문에 제가 받아들일 수 있는 거고.